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아, 이게 제가 뭐 휴컴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던데, 그걸 제가 보니까, 휴스템 코리아라고, 어, 어, 휴스템 코리아라고 이름이 좀 잘못 전달이 됐고요. 근데 어, 이거를 오늘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서 좀 말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우리하고 차이를 좀 확실하게 좀 느껴야 돼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시스템을 알고 또 이 자기 유사수신 또는 뭐 방문 판매법 이걸로 돼 있는 이미 선고가 났는 경우와의 차이를 좀 보자고요. 일단은, 이거는, 왁콘이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기를 친 경우인데, 여기 보면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은 뭐 해외 카지노 사업 등 등의 투자해 수익 창출, 40일의 약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한 20%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가상자산, 아까 여기에 보면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어,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예치하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거래소에서 어, USDT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살 때는 국내에서 살 때는 분명히 원화 가지고 사요. 그럼 그 원화가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를 현금을 받는 계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와콘이라는 데서는 그 계좌에다가 피해자들의 돈을 받고 거기에 뭐 와콘인지 모르겠는데 그 코인명은 정확하게 토큰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넘어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현금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 그, 휴스, 휴스템 코리아라고 하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는 방문 판매법 위반인 것 같은데 폰지 혐의를 받았다. 폰지는 기본적으로 돌려막기지요. 그러니까, 어, 먼저 가입을 한 사람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의 예치금, 이거를 먼저 투자한 사람이, 앞에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뒤에 들어온 사람 거를, 어, 그 금액을 가지고서 수익을 준다거나, 그렇게 이자 형태로 뭐 그렇게 주겠죠. 그거를 폰지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없으면은 금방 처음에 이자를 받아가고 수익을 챙겨간 사람이 다음 사람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챙겨갔는데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사람이 챙겨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기본적으로, 폰지 사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KOK든 비트든 이트든 사가지고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우리는 우리 지갑에 넣고 그걸 스테이킹하고 보상은 먼저 한 사람 거를 받는 게 아니고 15개 그 그러니까 보상 재원 그거를 가지고서 팔았기 때문에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결국에는 현금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방문 판매법은 누구든지 재화 거래 없이 혹은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금전 거래를 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금전 거래. 근데 여기서는 재화 거래 없이도 된다는 이야기고 재화 등 거래를 가장했을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금전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KOK 프론티어 중에서는 일부가 많은 보상을 받은 거를 현금을 받고 자기 거를 줬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을것 같다.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봤을 때 현금이 실제로 돌아다녔느냐.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는 약정이라는 용어도 쓰고, 약정을 하고서 금전 거래를 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약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두 사기 또는 이런 범죄에 관련되는 이게 공통점이 보니까 현금 거래고 약정을 했다. 뭐 이런 게 일단 그 공통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것과 우리 KOK에 관련된 범죄 사실과 연대에 속해 있는 게 휴스템 코리아인데 휴스템 코리아 말고 와콘 같은 경우도 이게 거의 다 2024년 날짜상으로는 이게 2024년 10월 29일자 그 기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휴스텐 코리아 같은 경우는 25년 4월 2일 그 2심도 징역 7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왔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제 제가 큐컴스라고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 이름 자체를 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좀 헷갈렸는데 큐컴스가 아니고 큐스템 코리아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짧게 하고 그냥 말까 하는데 업무상 배임죄 그 구속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에 알 수 있는 게 KOK 플레이 플랫폼 인수 계약을 했다는 게 언론 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KOK 플레이 공지 사항에서는 역할을 언급했고, 그 역할에는 운영사, 제휴사, 협력사, 용역사 등등 이런 걸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KOK 플레이 V3라는 앱이 출시가 됐을 때 우리가 그 KOK 플레이 앱을 실행을 딱 하면서 클릭을 딱 하면은 첫 동영상에 그 개발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개발자, 개발 업체의 대표이사가
첫 화면에 나왔던 거, 그것도 당연히 아시고, 그 다음에 V3 론칭과 관련해 가지고, 이 V3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뭐,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한 사람이 그 업체의 대표다. 그러니까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재산상의 이득을 그 본인이든 제3자가 보아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몇몇 분들한테는 통화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찰에서도 확인이 되어 있다. 확인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다.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산상의 이득,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 자체를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그러면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렇게 이득을 봤으면 손해를 보는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재단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를 결국에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공금을 써버렸다는 이야기죠. 뺐었다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재산상 이득을 취했던 것 자체가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이 된 거다. 뭐 아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의적으로 했느냐. 이거는 뺐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거는 고의지. 그 뭐 이것저것 뭐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부분이 일종의 배임 행위를 한 경우가 메인넷이라는 걸 하나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자산 이전을 하게 만들고 자산 이전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KOK라는 건 없애버리고 페이스타라는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해서 수합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KOK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자산을 이게 지갑 기능 자체도 K 스테디움이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옮기겠다는 그런 공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박윤성 씨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 내용에서 그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K 스테디움 PT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운영사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K 스테디움은 메인넷의 법인으로 실질적인 법인으로 바뀌면서 거기 운영사가 크립티라는 회사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K 스테디움 PT란 쪽에서 KOK 플레이와 메인넷의 두 가지를 전부 다 운영사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KOK 플레이에 있던 자산을 우리 개인의 자산이라든가 지각 기능에서 그 부분을 빼서 어디로 옮기려고 했느냐?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으로 옮기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결국에는 KOK 자체를 없애고 K스타라는 새로운 걸로 하면서 우리 일반 피해자들이 잘 모르는 비트이더 USDT에 대한 그거를 착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고의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지금 KOK가 지금 사기 유사수신 그다음에 뭐 방문 판매법 이런 게그 그걸로 지금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지요. 하나는 금전거래, 하나는 가상자산 거래. 그리고 가상자산의 가치는
보정이 될 수가 없다.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금 보장이라는 것도 개수로, 수량으로서 보장이 되는 거지. 이 현금은 가치 보장, 금액 보장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는 원금 보장이라고 하면은 그 가치 자체가 뭐 내가 1년 전에 했던 뭐 2년 전에 했던 예적금을 넣었을 때 1,000만 원을 했으면은 1,000만 원이 원금이라는 이야기죠.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KOK나 그 KOK와 같은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개수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때의 가치가 얼마든 간에 그 가치는 한계가 거래소에서 1달러가 되고 있을 때도 있고 1.1, 1.2, 2, 5, 7, 뭐 0.1, 현재 같은 경우 0.00019 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에서 스테이킹을 할 때는 그 단점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소위 말해서 불특정 다수의 홀더들이 그냥 스테이킹을 하는데 그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비트나 이더 이런 것들을 스테이킹을 했을 경우에는 그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보상률도 엄청 낮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 토큰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해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상률이 엄청 그 비트와 이더에 비해 갖고는 훨씬 높다.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사실은 좀 적은 거고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리고 좀, 그,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검증이 좀 덜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 가치 변동이 있어서 보상률을 높게 준다. 그래서 뭐,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그런 쪽에서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금전 그러니까 뭐 원금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까지도 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금액 보장이고 현금은 금액 보장이고 가상자산은 금액 보장이 안 된다. 내가 사가지고 옮기는 동안에도 가치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를 사가지고 몇 개를 내가 스테이킹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단위가 뭐 1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 개부터 아니면은 소수점 8개짜리의 숫자부터, 그 소수점 단위의 개수부터 실수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100개, 1,000개, 만 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개수고, 여기서는 1원, 2원, 3원, 4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렇게 금액이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적용이 되는 거래소의 가격은 한 개가 얼마냐? 요게 거래소의 거래소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액이 한 개당 얼마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지금 오늘 뭐 대충 보니까 한 개가 약 8만 3천 달러예요. 그러면 개수로서 한 개 실수로서 이렇게 그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면 10만 불치를 산다고 했을 때 8만 3천 불치가 한 개니까 한 개 플러스 그 나머지 그 17,000불에 해당이 되는 거는 소수점 0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10만 불이 되면은 1점 뭐 0 몇 개든 1점 뭐 1 몇 개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헷갈려 버리면은 현금과
금액 보장과 수량 보장 이거를 헷갈려 버리면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설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게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비교를 했을 뿐 똑같을 수 없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 거래소의 가격은 저 밑에 내려가 있는데 그거 현금과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받게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는 너무나 좋죠. 저 역시도 너무나 좋을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싸움을 해봐야 원금 그러니까 이제 재판은 끝나고 당신들이 이야기했는 거는 원금이 현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원금이 가상자산이네. 그럼 가상자산 들어왔던 개수에 거기에 해당되는 원금의 개수만큼을 돌려주면은 끝이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장원지법에서 민사로 25명인가 뭐 약 25명에 7,500만 원 성소를 했다는 거 300만 원은 엄청난 1인당 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으로 쳤을 때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찾아가지고 만 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원금으로 해지를 해서 받았다. 그러면 0.0001이라고 하면은 1달러가 돼요. 그러면은 어제 환율이 아마 한 1,400, 한 60 몇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460 얼마가 내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시면은 줄기차게 그렇게 싸우시고 나서 원금 돌려받을 때 실제로 원금을 뭘로 돌려받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리더들이 계속 현금이라고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스테이킹 해놨던 내 현재 교환 자산이 뭐 한 10만 불이다. 10만 불이면은 달러니까 곱하기 1,460원 하면은 1억 4,600만 원이네. 와, 미치겠다. 좋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스테이킹을 했던 사람이면은 보상을 받은 것도 그 정도 금액이 될 거예요. 그거보다도 지금 더 넘어갔을 거예요. 시간이 뭐 거의 2년 넘게 공세월을 보냈으니까. 그래도 뭐 4% 가까이 이렇게 3.8%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2년 몇 개월이 지났으면은 또 100%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건 3억 정도의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겠죠. 저도 그런 계산이면은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방방 뛰면서도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고 뒤에 나중에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테이킹 해놨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운영사라고 크립티드의 대표이사가 한 이야기로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운영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지를 통해서라도 알아야 될 그 운영사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이름만 다를 뿐, 다 고놈들이 고놈들이다. 그래서 미디움 파운데이션, 그쪽,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메타엠, 그 다음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어, K스테디움 PT, 커립티드, 아,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 업체에 예전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임원, 그 다음에 직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나눠져 있다. 그거는 가장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그 고용 고용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걸 찾아보면은 그 그, 그 업체의 직원인지 아닌지 그 직원들이 그 전직이 어디였는지 뭐 한쪽에서 퇴사를 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 수 있죠. 왜? 감춰야 되니까. 그리고 법인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은 결국엔 하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문제를 어, 처음 이야기를 했던 때가 아마 22년 6월 20 며칠인가 그때 뭐 정책 변경 예고 그다음에 7월 달 돼가지고 김천에서 설명회 개최 두 번 뭐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니까 그 이후에 김판종 씨도 대표이사를 관둔 게 2022년 11월 뭐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랬을 거고 정윤호 대표로 바뀌었을 거고 거기에서도 정윤호 대표라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으로 그래 지금 현재 문기호인가 뭐 그 사람이 지금 대표이사인데 토탈 그 네 번 정도 그러니까 김판종 씨부터 해가지고 문기호 씨까지 네 번 정도인가 다섯 번 정도인가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현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그 저기 김판종 씨하고 정윤호 씨하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두 사람은 미국의 메탈 아츠라는 거기에 뭐 디렉터로 또는 CEO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아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강형규라고 우리 KOK 재단의 사무총장이었던 그 사람은 2022년 7월 1일부로 KOK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있다가 2023년 1월 30일, 1월 31일까지만 KOK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있다가 2월 달쯤인가 되어가지고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으로 갔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뭐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이겠죠. 뭐 사실은 제가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려드리고 뭐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심지어는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 뭐 범죄자라고 자기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고 피해자로서 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그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고소도 당하고 했는 저를 놓고서 제 말은 믿지 않고 그들 말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저를 또 음해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이게 피해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던 게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가 성질이 나도 역정을 내고 그러질 못해요. 그리고 몸싸움이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욕지거리라든가 뭐 비난을 하는 행위, 뭐 언사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어 이렇게 녹화본을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뭐 휴대폰,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면서도 듣고 보고 듣고 서로의 주장들을 가지고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것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어, 자기들 무리들이 있는 데에서 그 그 공판이 끝나고 나면은 하자. 말이 돼요. 지들 기준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고도 남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좀 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객관화하고 또는 이 기업적인 이런 환경이 아닌 공개되는 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 그거는 또 저는 혼자 참여를 할 것이고 상대는 10명이 또 좋고 100명도 좋다. 근데 100명은 안 되죠. 제가 어, 이 유튜브를 하는 데에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99명까지만 딱 제한이 돼 있어요. 뭐 프리미엄급으로 가면은 뭐 무제한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돈을 내고서 이용하는 유튜브 이 영상은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딱 저기 줌 이거 자체는 99명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공개 토론에 참여할 사람을 거기는 10명도 좋고 뭐 20명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러면은 훨씬 그 이 자기들 주장이라든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반박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그런 거는 마다하고 공개 토론하는 것 자체를 거기에 뭐 방장이라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뭐 에이, 그런 표현은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간에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미천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두수가 많고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말싸움 하게 되면은 시끄럽게 뭐 윽박지르기 하면은 쪽수가 많은 데가 훨씬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다음에 뭐 상대가 설명을 할 때 듣고서 거기에 대해 주장을 한 거를 듣고서 반박을 하고 이런 어, 룰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피해자들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자신이 없는 거죠. 솔직히 지금 케어케어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겠다. 그 단호라고 뭐 하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보니까 비대위 쪽에 내용을 조금씩 올리기는 하던데 지금은 미드비라는 것도 없어졌죠. 뭐 그다음에 송가병 씨도 올리는 게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케어케어 관련된 되는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단톡이라는 거는 제한적이죠. 거기에 단체 톡방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 외에는 보지를 못하지요. 그 내용도 작성을 하면은 올라가고 누군가 뭐 댓글을 쓰거나 글을 좀 올려버리면 다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솔직히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실명도 아닌 상태에서 글을 올리니까
거기에는 뭐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제한적인 그런 정보 공유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우리 KOK와 관련된 그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검정 거래 이거냐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냐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이미 선고가 났는 두 개의 코인 사기 코인 사기라기보다는 그냥 코인 범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